풍력 터빈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우리 돈 약 3,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중 CS윈드와 동국 SNC, 세진중공업 등은 베스타스와 협력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데요. 그중 동국 SNC 분위기 보시면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진 오름폭 보여주면서 현재 7%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풍력주 CS윈드는 어제 베스타스와 554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지만 오늘은 뉴스에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3.1% 내리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트렌드가 육지에서 바다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바다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것이 발전량 측면에서 더 낮고 해상 풍력이 육지보다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유리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건데요. 해상 풍력하면 이 대형 베어링을 만드는 CS 베어링이 관련주로 꼽히곤 하죠.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좀 음봉으로 전했는데요. 그래도 상승은 지켜내려고 노력하면서 0.1%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력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이 덴마크의 베스타스인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게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3,6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 거점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풍력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사장님?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사실 요 근래 잠깐 올랐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유가의 관계도 사실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새해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가가 사실상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미국에서에 대한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은 부분 받기는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이 IRA 법안 관련돼서 세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한 3월 달 이전, 이후 이 근래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풍력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이 리포터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쪽으로 보다 더 많은 부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돼서도 사실상 이제 발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상당히 발전 단가가 높았었는데 이 육상 풍력도 그리고 해상 풍력도 사실상 이런 발전 단가가 많은 부분 내려오게 되면서 이 풍력 관련된 산업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좋은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기술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타워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에도 모두 대형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발전에 대한 효율을 높여주게 되고 그리고 발전량 증가가 되게 되면서 발전 단가를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려 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닥 고가권에 있지는 않아요.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들러오면서 풍력 관련주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작년만 보더라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29%나 상승을 했고요. 올해에는 풍력이 좀 주도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풍력이 올해 좋을 것이라 근거하는 전망은 작년 태양광이 좋았고 올해 풍력이잖아요. 그게 실적이 꽂히는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적에. 예, 작년에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실적이 올랐고요. 현악솔루션 더 잘 보셔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올해는 작년에 수주 받은
해상풍력 업체들이 실적 진짜로 보이는 시기다라는 게 올해 화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상풍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육상풍력 성장률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봤을 때 약 육상은 9% 정도,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맞을 것 같고 신규 설치 규모 증가율이 미국은 82%, 중국은 3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들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해 증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조금 더 낫다. 뭐 이게 세제 혜택도 말씀하셨는데 생산세액공제를 PTC라 얘기를 하고요. 투자세액공제를 ITC라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봤을 때 PTC와 ITC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거가 좀 더 그 세금 측면 유리할지.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 충분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에 비해서 터빈부터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네. 수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있긴 있을 건데 지금 각 업체별로 종목이 그 실적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그런 종목의 그 시즌을 좀 더 스터디를 해보신다면은 저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주들에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겠죠.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차장님의 종목은요, CS 베어링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좀 시세를 내주는 것 같았는데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사실 이 대형화 관련돼서 이 CS 베어링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링을 만드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빈하고 타워하고 연결이 될 때 그 들어가게 되는 보다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베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이 타워하고 터빈의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요 베어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블레이드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이 피치 베어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이 CS 베어링이 만들어내고 있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치 베어링이 3개가 들어가게 되고 요 베어링이 1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 75% 대 25%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풍력 발전이 점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베어링의 크기 자체가 더욱더 많은 부분 커지게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상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작 난이도가 많은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에 대해서도 확실히 더욱더 많은 부분 진입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베어링의 크기가 2배가 커진다고 해서 단순하게 가격이 2배가 이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5배 정도 더욱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해상풍력 관련돼서도 대형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CS 베어링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좋아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S가 앞에 붙잖아요. 사실 네. 이 CS 윈드에 이제 사실 인수가 되게 되면서 CS 베어링이 고객사 관련돼서도 훨씬 더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GE 단독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전에는 90%에 가깝게 GE에만 납품을 하게 됐었고 지금 현재도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상 CS 윈드가 많은 이런 풍력 관련된 해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인 뭐 지멘스라든지 뭐 기타의 다른 이제 베스타스라든지 이쪽으로도 훨씬 더 고객사를 연결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에 따라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가 많이 올라와봤자 한 3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안전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점은 네. 아까 이제 박경상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언제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네. 그 부분이 2023년도에
현재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물론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본격적으로 더욱더 실적이 좋아지는 시즌은 사실 2024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CS 윈드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CS 베어링은 그에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 더 베타 계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씩 더욱더 보시다가 나중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생기게 되면은 버이 앤 홀드의 관점으로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풍력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며 CS 베어링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2023년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또 내년도에 더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삼강 M&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강 M&T 여러 가지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 텐데 실적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쵸,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황은 조금 전에 해상풍력 신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황에도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좀 흐름을 좀 보자고요. 오늘 동국 SNC가 급등이 나오고 CS 베어링이 올랐다가 쫙 밀리고 있고 이게 지금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삼강 M&T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뭐 정부 관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때 처음 딴에는 그런 가벼운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3일 연속 혹은 4일 연속 오른 업체들을 막 선뜻 매매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이유 자체는 장세가 퐁당퐁당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계속 팔려는 욕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삼강 M&T를 준비해 봤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삼강 M&T는 처음 상승이 나오는 날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5일 연속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오늘 상황이 처음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뭐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데 작년 12월에 뉴스 보시면은 대만에서 첫 수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2035년도까지 해상풍력을 크게 늘리겠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상풍력 단지가 6천억 정도 수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올해 내년 실적으로 꽂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도 수주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은 경남 고성에 내후년부터 이제 해상풍력 하부근육 생산 공장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3년 후, 2, 3년 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수주가 꽉 찬 기업들이 주가가 안 가는 경우는 뭐냐면은 캐파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풍력 시장에 올라갈 거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은 이후에 회사에서도 역시 캐파 증설을 통해서 26년부터 증설하겠다는 부분이 나왔으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다라고 삼강 M&T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강 M&T 모두들 아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